신인간혁명 27권 이케다 다이사쿠 정의 엄한 말투였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따뜻하게 감사한 듯 웃는 얼굴로 하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할머님, 또 어떤 점이 있습니까? 순간 하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선생님, 실은 저를 절복한 스유자키 아키 씨가 심장병으로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신심이 강성합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늘 말했습니다. 건강했다면 오늘 선생님을 함께 배웠을 텐데요. 동지를 생각하는 겸허한 말이었다. 겸허함은 경애의 높이와 크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시니치가 말했다. 스유자키 씨는 이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시니치는 2년 전에 미에 연수도량이 주부 제1 종합연수원으로 개관할 때 스유자키와 만난 일을 떠올렸다. 시니치가 행사 요원 등을 격려하려고 연수원을 둘러볼 때 늠름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노부인이 있었다. 선생님, 스유자키 아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미에현 간부에게서 스유자키 씨는 하쿠산초에서 초창기 시절부터 땀 흘려 지역 광포를 개척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시니치는 메이지 시대 때 태어난 70대 노부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할머님이 지금까지 고투해 주셔서 연수도량 완공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자 스유자키는 고생한 지난 세월이 떠올랐는지 눈물을 글썽였다. 존귀한 광포의 어머니입니다. 지금까지 절복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시니치가 묻자 스유자키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신심하는 분은 100세대가 넘습니다. 그 이상은 정확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위대한 공적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할머님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동지입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광선유포를 위해 흘리신 고투의 땀은 모두 복운이 됩니다. 자손 만대까지 번영합니다. 그것이 불법입니다. 어본조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시니치의 말을 듣자 스유자키의 눈에서 눈물이 넘쳐 흘렀다. 미사와의 집에서 하타에게 그 스유자키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니치는 입원한 병원과 병상을 자세히 물었다. 그리고 곧바로 전원과 격려품을 간부에게 부탁했다. 순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대응이었다. 보고와 정보 하나하나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손을 쓰는가. 여기에 새로운 가치 창조가 있고 일체를 승리로 이끄는 힘이 있다. 그리고 신속함과 정확함은 진지함에서 생긴다. 스유자키는 시니치에게 전원과 격려품을 받고 뛸 듯이 놀라고 기뻤다. 이런 병맛 따위에 질 수 없다. 하루빨리 건강해져서 광선유포를 위해 지역을 누비자. 야마모토 선생님에게 보답해야 한다. 스유자키의 병상은 점점 나아졌고 얼마 뒤 퇴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니치에게서 격려받은 지 9일 뒤인 5월 3일에는 스시의 미에문화회관, 현재 스문화회관에서 하타와 함께 제2회 광포 공로상을 받았다. 시니치는 미사와의 집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보냈다. 그는 모두가 학회의 보배이고 어범불이 이 세상에 불러낸 사명의 사람이라고 절실하게 느꼈다. 여러분이 분투해야 비로소 광선유포도 성취됩니다. 광포의 사명을 안고 태어난 여러분은 본래 부처의 자식이고 지용, 보살입니다. 그러므로 앞날에 어떠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승리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행복해지지 않을 리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확신만큼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광선유포를 대성인에게 부탁받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만큼 불연히 불법에 대한 이해가 넓혀집니다. 여러분이 걸은 만큼 광선유포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홍교의 깃발을 우뚝 세운 만큼 행복의 보성이 구축됩니다. 아무쪼록 이 하쿠산초의 광선유포, 미에현의 광선유포를 잘 부탁합니다. 시니치는 부처를 경배하듯 머리를 깊이 숙였다. 시니치를 둘러싸고 열린 자담회는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시니치는 미사와 미스나리와 가스코 부부의 배웅을 받으며 미사와의 집을 뒤로 했다. 시니치는 이날 저녁 스시에 있는 미에문화회관에서 현 대표와
간담회를 한 뒤 미해지부 결성 18주년 기념 간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자동차가 스시를 향해 달리기 시작하자 신이치는 동승한 미해현 간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연수원이 있는 지역의 지부 부임부장 댁을 아십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이라도 인사하러 찾아뵙고 싶습니다. 미혜영 간부는 손목 시계를 보며 대답했다. 미혜 문화회관에서 간담회도 있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상대방 상황도 있으니 현관 앞에서 인사라도 함께 제목 3창만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을 놓치면 방문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온 힘을 다해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실패와 패배의 공통적인 원인입니다.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썼다. 좋은 기회를 헛되이 놓치는 까닭은 그 사람이 태만하기 때문이다. 신해치도 그야말로 그렇게 느꼈다. 동행한 미혜영 간부가 이렇게 말했다. 지부 부임부장은 다키가와 무스미 씨라고 합니다. 댁은 이 국도의 도로가에 있는데 바로 근처입니다. 오랫동안 자택을 회합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택을 새로 지었는데 선생님이 방문하신다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신이치 일행이 다키가와 무스미의 집을 찾아가자 무스미의 시어머니와 초등학생인 딸이 집을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어머나 선생님! 하고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신이치 일행을 맞이하면서 불단이 놓인 방으로 안내했다. 그럼 신축 기념 근행을 합시다. 신이치의 도사로 근행을 시작했다. 다키가와 지부 부임부장은 방금 전까지 신이치가 방문한 미사와의 집에 있었다. 무스미도 미사와의 집에서 열린 자담회에 참석했다가 끝난 뒤에도 모두와 함께 신이치의 지도를 서로 확인하며 결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곳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신이치와 동행한 미혜현 간부가 한 전화였다. 다키가와 씨 댁에 야마모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집에 와 주십시오. 다키가와는 놀란 나머지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다키가와가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와 딸이 신이치와 함께 한참 근행하는 중이었다. 근행이 끝나자마자 다키가와가 신이치에게 말했다. 오늘 일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집이군요. 근대적이고 시대의 최첨단을 걷는 인기 작가의 집 같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럽지만 지부 부임부장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집을 새로 지으셨다기에 신축 기념 근행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 미해문화회관에 가야 해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제목을 보내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다키가와의 집을 뒤로한 신이치는 차 안에서 미혜연 간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간부는 촌음을 아껴 모두를 격려하러 다녀야 합니다. 한 집 더, 한 집 더라는 마음으로 힘을 쥐어 짜듯이 묵묵히 개인 지도를 거듭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의 꽃이 피고 조직이 강화되어 반석 같은 창가성이 구축됩니다. 달리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괭이와 가래로 공들여 토지를 경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끈기 강하게 개인 지도를 거듭해야 비로소 인재의 대지가 일구어집니다. 모두가 광포의 주역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명을 비춰야 한다. 벗의 마음을 고무하는 격려의 대화를 거듭해야 한다. 24일 오후 2시 반 미해문화회관에 도착한 신이치는 마침 회관에 있던 인근 지역의 회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모두 함께 근행했다. 이어서 현의 대표 간부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질문에 진지하게 답했다. 또 이동하는 차 안에서 시를 지어 참석자에게 선사했다. 그리고 미해지부 결성 18주년 기념 간부회에 참석했다. 신이치는 이 자리에서도 개인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니치렌 대성이는 시조 긴고나 난조 도키미스를 비롯해 많은 제자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수는 어서에 수록된 것만 해도 매우 방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 한 사람에 대해 어범불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일생 성불의 길을 단연코 끝까지 걷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 최대로 격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대자 대비의 반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만 있으면 신심의 촉발과 동지의 격려가 없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기도 실현을 이겨내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개인 지도를 가장 중요시하고 격려의 대화 운동을 지속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또 세이큐 신문 등의 기간지와 잡지를 읽고 공부하는 까닭도 신앙을 개발하기 위해서이고 신심의 정도를 걸으며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혼자만의 신앙으로는 진보도 향상도 없습니다. 악연에 빠져 헛바퀴를 도는 신심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광석유포를 위한 화합의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시니치에게는 한 번 한 번의 회합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지와 만나는 순간이 생명을 촉발하는 전쟁터였다. 진검승부였다. 광포를 파괴하려는 악생들이 차츰 수를 늘려 송곳니를 드러내면서 사랑하는 동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튿날 25일 시니치는 간사이로 무대를 옮겨 이곳에서도 온 생명을 쏟아 동지를 격려했다. 마의 집요한 공격을 물리치면서 계속해서 정의의 사자후를 포효할 수밖에 없다. 간사이에서 시니치는 창립자로서 소카 여자 학원을 방문하고 간사이 마키구치 기념관과 효고 문화회관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가는 곳마다 동지와 기념사진 카메라 앞에 서고 간담회 등을 열어 온 힘을 다해 철저히 격려했다. 4월 28일에는 간사이 센터에서 열린 입종 기념 근행회에 참석했다. 눈바람 가득한 창가의 역사는 법화경의 유다원즈 황멸도후라는 가르침 그대로이기에 학회야말로 여설수행의 교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29일에는 간사이 도다 기념 강당에서 열린 오사카 여자부가 주최하는 합창제에 참석한 뒤 이날 초대된 미나미, 킨키, 호교구 승려들과 간담했다. 이날 밤에 도쿄로 돌아온 시니치는 이튿날 30일 78 지바 문화제에 참석했다. 이곳에서도 문화제에 초대된 지바연의 승려와 대화했다. 시니치는 승려들이 참원에 속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종문을 외호하고 일심으로 광선유포를 지향하는 학회의 마음을 이해하기 바랐다. 또 불자인 회원을 소중히 하기 바랐다. 시니치는 회장 취임 18주년이 되는 5월 3일을 향해 계속해서 달렸다. 거센 바람과 성난 파도가 휘몰아치는 속에서 스스로 방패가 되어 동지를 지키고 정의의 깃발을 엄연히 내걸었다. 학회는 전쟁 당시에는 군부정부의 탄압을 받는 대범난을 당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바리 탄광 노동조합이나 오사카부 경찰과 지검의 부당한 탄압과 맞서 싸우며 투쟁했다. 그리고 마키구치와 도다 두 회장이 니치렌 불법에 귀의한 지 약 만 50년을 맞이하려는 지금 본래라면 창가학회를 가장 상찬해야 하는 승려 속에서 사신홍급의 결의로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학회를 악구하고 불이 불치게 창가학회 조직을 교란하려는 악승들이 나왔다. 시니치는 때의 불가사의함을 느꼈다. 그리고 외도 악인은 열애의 정법을 파하기 어려우나 불제자 등이 반드시 불법을 파하느니라 어서 957쪽라는 대성인의 말씀을 되새겼다. 모두 경문에 대성인의 어서에 나온 그대로가 아닌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기나긴 밤이 이어질지 모른다. 하지만 그 저편에는 아침 해가 빛나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